네, 안녕하십니까. 정유성 교수입니다. 자, 그럼 1번 화학 실험 7에 대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온라인 강의는 생각보다 좀 짧습니다. 짧은데 왜 이렇게 화면은 빡빡하냐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여러분 교재를 보면 지금 이 실험 자체가 아스피린을 합성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딱 정형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 넣고 뭐 섞으면 금방 뭐가 만들어지고, 뭐 섞으면 뭐 금방 나온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짧은 그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이 합성해야 될 물질 자체가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아주 흔한 대표적인 진통 효과를 내는 그러한 그 물질이기 때문에 그 역사나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머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몸에서 열이 난다거나 이랬을 때 또는 몸에 상처가 입어서 염증이 생겼다고 했을 때 열을 낮춰주고 두통을 해결해주며 그 다음에 염증을 치료해주는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맨 처음에는 버드나무 껍질을 환자들한테 이제 껍질을 벗겨가지고 아파하는 환자들한테 씹으라 오랫동안 그 질겅질겅 씹으면서 버드나무 껍질에서 나오는 즙을 이게 섭취하게끔 그렇게 유도했던 물질인데요. 실제로 버드나무 껍질에 섞여 있는 소량의 아세트살리실산이라고 하는 아스피린의 그 분자명이죠. 그것만 소량만 이렇게 섭취가 되더라도 효과가 상당히 좋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아스피린을 처음 발견했을 때 이제 의학학적인 하나의 거대한 큰 의미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나무를 껍질 갖다가 있는 대로 벗겨가지고 아스피린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널리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게끔 한다 그러면 아마 버드나무 뭐 나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분자, 즉 아세트살리실산이라고 하는 그 분자의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그걸 실험실에서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합성을 하는 과정을 이제 사람들이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합성 방법이 개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일명 유기합성이라는 걸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스피린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요. 지금 여러분 교수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요 분자 구조가 바로 아세트산의 분자 구조입니다. 아세트살리실산이라고 하는데 이 분자 구조를 갖다가 잘 떠들러 보면 우리 교재에도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형광펜으로 먼저 교사 설명할게요. 자, 잠깐만, 이거 왜 안 지워지니? 지워져야지. 자, 먼저 벤젠고리가 있습니다. 벤젠고리는 일단 방향족성 화합물을 만들 때, 즉, 냄새가 나거나 또는, 합성을 했을 때 화합물 자체가 약간 반짝반짝 광이 살짝 날 듯 말 듯한 그러한, 입자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입자를 이루는 분자일 경우에 벤젠고리가 좀 섞여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대표적으로 옷장에는 나프탈렌 같은 거 있잖아요. 나프탈렌도 약간 꺼내서 햇빛에다 이렇게 비춰보면 나프탈렌 덩어리 입자 표면이 약간 살짝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나프탈렌은 벤젠고리가 무려 2개나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벤젠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즉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세틸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예, 이 부분을 아세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교사 실수했군요. 미안합니다. 좀 지우도록 할게요. 아세틸이라고 하는 부분은 색깔 좀 달리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아세틸은 이 부분을 아세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아세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포함해서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까지, 아이고, 까맣게 돼버리네. 다행히 벗겨지는군요. 이 부분까지를 이제 에스터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를 아세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COH 그룹이라고 하는 여기 카복실릭 애시드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카복실산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신맛이 나는 부분입니다.
식초도 이 COOH가 있기 때문에 신맛을 내거든요. 실제로 아스피린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약간 시큼한 냄새 같은 것들이 실제로 많이 나요. 왜냐하면은 식초의 성분인 아세트산이 합성이 돼서 부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번 실험은 되게 간단한 게 에스테르화 반응을 이용해서 아스피린을 합성하는 그러한 반응을 진행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준비합니다. 살리실산은 기본적으로 요 파트가 바로 아스피린의 구조에서 요 부분은 동일한 구조입니다. 똑같은 구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느 파트를 갖다 붙이냐면 여기 OH라고 되어 있는 부분 좀 초록색으로 표시할게요. 요 부분을 떼어내고 요 자리에다가 어떤 녀석을 붙이냐면 요 녀석을 갖다 붙입니다. 여기다 바로 갖다 붙여요. 그래서 에스터 그룹을 만드는 반응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세트산 무수물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을 해서 요 파트를 여기에다 OH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끼워서 결국에는 아스피린을 만드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에스테르화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에스테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에스테르 이렇게 이걸 뜻하는 건데 영어 발음은 에스터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좀 지우고 얘기할게요. 자, 교수가 또 형광펜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가운데 산소가 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거 유기화 분자를 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교수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탄소, 여기에도 탄소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탄소와 탄소 사이에 단일 결합으로 산소가 이렇게 껴있는 구조, 요 구조를 바로 에스테르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OH기에다가 OH를 떼어내고 여기에 지금 탄소가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도 탄소가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COOH라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여기서 요 부분을 떼가지고 이쪽에다 갖다 붙이게 되면은 당연히 에스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도 CH3COOH 아세트산 식초가 생성이 됩니다. 실제 실험을 해보면은 냄새가 이렇게 식초 냄새가 코를 찌르는 냄새가 실제 합성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 냄새가 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아스피린의 수독률을 계산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사용한 살리실산의 몰수, 그다음에 아스피린의 몰 질량 이걸 곱하게 되면은 전체 질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생성된 아스피린의 질량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전체 수독률을 갖다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좀 지울게요. 여기서 이해를 이제부터 잘 하셔야 되는데 아세트산 무수물하고 살리실산하고 반응을 하는데 이 반응은 아마도 살리실산을 적은 양,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1몰 사용되면 아세트산 무수물은 과량으로 한 2몰 정도를 때려 넣어 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이 진행되냐면은 지금 1대 1로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즉 화학 반응식으로는 아세트산 무수물 1몰과 살리실산 1몰이 1대1로 반응을 하면 아스피린 1몰이 만들어지고 아세트산이 1몰이 만들어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반응할 때 살리실산을 만약에 1몰을 준비해서 화학 반응을 보낸다 그러면 아세트산 무수물은 과량으로 아주 많은 양으로
예, 한 2몰 정도 내지 또는 3몰 정도, 2배나 3배 정도 많도록 반응을 보내면 살리실산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매우 충분한 양의 아세트산 무수물과 반응을 해서 얘는 거의 남기지 않고 아스피린만 확실하게 만들어내고 생성물로는 아세트산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아세트산 1몰이 만들어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살리실산 1몰이 소모가 되고 나면 얘 1몰이 확실하게 만들어지고 식초도 1몰이 확실하게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얘는 오바돼서 들어가 있는 상당히 많은 양이 지나치게 들어가 있는 양이기 때문에 추가로 1몰에 해당되는 누가 아세트산 무수물 요 녀석이 아세트산 무수물 AA라고 쓸게요. AA라고 하는 요 물질이 이제 추가로 잉여로 남는 물질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반응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살리실산을 1몰을 썼으면 아스피린도 1몰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 반응식 여기 밑에 반응식이란다. 여기 계산식은 왜 어떤 의미로 지금 설명이 나오고 있냐면은 사용한 살리실산의 몰수 이게 몇 몰인지는 여러분이 직접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 몰수에다가 아스피린의 몰질량은 1몰당 몇 g이나 뜻이죠. 1몰당 몇 g. 아스피린 1몰당 몇 g인지 분자량을 여러분들이 또 찾아서 여기다 곱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냐면은 살리실산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아스피린의 질량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g으로 딱 여기 값이 딱 나와요. 예. 여러분이 실험에서 사용한 살리실산이 만약 1몰이었다 그러면 거기다 아스피린 몰질량 곱해버리면 이론상 나올 수 있는 만들어질 수 있는 아스피린의 그람 수가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거는 실제로 이번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해낸 아스피린의 질량을 분자로 해줘가지고 곱하기 100을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수득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실험 도구와 시약은 여기 설명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 준비해서 이제 실험을 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세트산 무수물이 오바돼서 생성되기 때문에 이 녀석을 제거하는 작업 같은 것들 좀 많이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좀 지우고 또 얘기할게요. 자, 아세트산 무수물은 많은 양을 씁니다. 그냥 빅 매스를 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스몰, 작은 양을 씁니다. 스몰 매스를 써요. 매스라고 하는 건 질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몰 얘와 얘가 1대1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많은 양을 사용한 녀석은 반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남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아세트산 무수물이라고 하는 녀석이죠. 요거의 약자를 지금 옮겨 적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실험이 다 끝나고 나서 아스피린이 만들어졌으면 아스피린이 만들어진 그 용액에는 아세트산도 섞여 있고 그 다음에 반응하다가 이제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아세트산 무수물도 같이 이렇게 섞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긴요. 바로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실험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요. 아스피린 합성 파트가 하나가 있고요. 일단은 이 반응을 보냅니다. 밑에 요 반응 있잖아요. 요 반응을 일단은 보내요. 진행을 시키고 나서 B번이 뭐냐면은 정제를 합니다. 정제라고 하는 거는 확실하게 이런 불순물들은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최대한 없앤다는 거예요. 합성을 하고 나서 한번 걸르긴 합니다. 걸르면 거의 99%는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녀석이 확실하게 얻어지긴 하는데 나머지 1% 정도의 불순물이 꼭 섞여 있어서 깔끔하게 정제를 시키는 그런 작업으로 실험이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실험 방법은 아스피린을 만드는 합성 단계가 있고요. 무려 8단계에 걸쳐서 합성을 하고요. 맨 끝에 이제 수득률 계산하는 거니까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한 7단계 정도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스피린 자체를 이제 정제해서 순수한 아스피린만 골라서 얻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 도구와 실험 방법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실험 도구 및 시약들은 다음과 같고요. 이 실험은 살리실릭 애시드, 그 다음에 다이에틸 이서, 그 다음에 석유 이서, 그리고
아세틱 어나이드라이드, 그다음에 촉매로 쓰는 포스포릭 애시드, 인산이죠. 이러한 것들을 85%짜리를 사용합니다. 기타 나머지 도구든 여러분 여태까지 실험 영상을 보셨으면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물 중탕 시스템도 활용을 하고요. 살리실산 2.5g을 삼각 플라스크에다 이제 가루 형태로 담아 놓고 거기다가 아세트산 무순을 3리터를 가합니다. 영상은 조교가 새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휴대폰으로 좀 화면이 좀 작게 나오네요. 그래도 보이시죠? 촉매로 사용할 85% 인산은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서너 방울만 집어넣어줘서 바로 아세트산 무수물이 살레시산과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첨가해 줍니다. 대신 이 반응은 따뜻한 조건에서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분간 70도 이상, 80도 미만의 물중탕 조건에서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는 70.5도, 섭씨 75도로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물 3ml를 좀 첨가해서 여분의 아세트산 무수물을 분해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좀 이따 교수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3ml의 물을 넣기 위해서 7ml 눈금에서 10mm 눈금까지 증류수를 담아다가 첨가하는 작업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5분 이상 무중탕을 반응을 보냈습니다. 그럼 여기서 꺼내서 이제 차가운 물 20ml를 가하고 이제 식혀줘야 돼요. 네, 충분히 식혀주고 난 다음에 가마 플라스크라는 거를 이제 설치를 해서 여과를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게 뷰흐너 깔때기라고 하는 거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기 재질도 있고요.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스피레이터라고 보는 바와 같이 수도꼭지에 철제로 되어 있는 T자 형태의 관을 연결하고 수돗물을 틀어주는데요. 그러면 저기 옆에 기다란 호수 쪽으로 압력이 걸리게 됩니다. 진공으로 공기를 빨아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아스피레이터 관입니다. 아스피레이터 관이요. 아스피레이터.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렇게 보는 바와 같이 고무마개를 꽂아 놓은 뷰흐너 깔때기를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 또는 가마 플라스크에다가 연결을 저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거름 종이를 딱 끼운 다음에요. 예. 그 다음에 약간의 증류수를 먼저 묻혀주고서 그 다음에 바로 아까 반응을 충분히 보냈던 반응 용액을 위에다 부어줍니다. 자, 부어주면 밑으로 걸러져서 나오는데 여러분 화면에선 소리가 나오지 않지만 갑자기 걸러지는 속도가 무진장 빠를 거예요. 밑에 쭉쭉쭉쭉 빨려서 아래 걸러지는 게 보이시죠? 이거 지금 가마 플라스크로 수돗물을 틀면서 저 호수 쪽으로 공기를 빨아내듯이 해서 지금 완전히 어떻게 여과시켜 주는 겁니다. 예, 쭉 빨아내는 작업 보이시죠? 그렇죠? 공기가 계속 빨려 나가기 때문에 진공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위에 거름종이 위에는 거의 물기가 거의 남지 않게 되는데 그래도 물기는 좀 말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아세트산 가루들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거냐면요. 잠깐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조교가 63.26g이라고 어떻게 깨끗한 거름종이와 유리 접시를 갖다가 같이 무게를 동시에 쟀죠. 63.26g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아까 전에 뷰너 깔때기 위에 가루가 모이는 거 보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잘 봅니다. 여기에 이제 뷰너 깔때기의 가루들 보이시죠? 그쵸? 거름종이 위에 아스피린 합성된 녀석들이 여기 위에 지금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깨끗한 거름종이와 유리 접시의 무게를 먼저 재고, 63.28g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오븐에다가는 뭘 집어넣냐면은 그 유리 접시 위에다가 거름종이 위에 아스피린 가루가 묻어있는, 보이시죠? 자, 잘 보면 여기 위에 거름종이에 아스피린 가루들이 묻어있어요. 이 상태로 젖어있는 거름종이에 있는 물기를 120도의 뜨끈뜨끈한 오븐에다 집어넣고 빠르게 건조시킵니다. 빠르게 건조시켜요. 뚜껑 닫고, 예, 문 닫고, 그 다음에 120도 상태에서 한 3, 40분 말려버리면 10분 정도만 말려도 충분한데 완전히 건조가 돼서 아스피린 가루가 완전히 풀풀 날릴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무게를 재니까 얼마 나와요? 65.33g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아스피린 가루를 빼고 그냥 거름종이 한 장의 무게만, 그 다음에 그 밑에 유리 접시의 무게만 딱 했을 때는 65.33g보다는 훨씬 더 작은 그램의 질량의 무게였는데, 지금 위에 아스피린 가루가 더해지니까 65.33g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순수 실험 A에서 합성된 아스피린의 가루의 총 질량이 몇 g인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산이 되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넘어간 게 아닌데 미안합니다. 영상이 자꾸 좀 끊겨서 여러분 정신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였지? 자, 여기 있는 요 가루를 이제 여기다 쫙 올려놓고, 그쵸? 예. 이제 실험 B에 가서는 저 가루를 조금만 더 새롭게 정제를 하는 겁니다. 미처 반응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아세트산 무수물 또는 아세트살리실산이 혹시 있을까봐 건조시킨 아스피린의 1.0g을 덜어가지고 저울로 일단 잰 다음에 일부만 한번 정제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정제 과정은 보는 바와 같고요. 여기에 다이에틸 이서 또는 에틸 이서라고 하는 녀석을 갖다가 고체 아스피린에다가 넣어줘서 액체 형태로 녹이게 됩니다. 물론 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흔들어줘서 열심히 녹여야 됩니다. 가능하면 뭐 물중탕을 통해서도 녹여도 되는데 어쨌든 녹여주는 작업은 해줘야 됩니다. 녹여야지 이제 정제라는 게 가능하거든요. 네, 저렇게 흔들어주면 투명해질 때까지 흔들어주는 건데, 이제 물중탕에서 마저 깔끔하게 녹여줍니다. 그러면 아스피린은 확실하게 다 녹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불순물 같은 것들은 까만 고체 또는 하얀 고체로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여과지로 걸러주시면 됩니다. 녹지 않은 물질만 거름종이로 걸러버리면 아스피린만 이서에 녹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이에틸 이서에다 녹여주면 되고요. 여과된 용액에 또 석유 에터를 또 가해서 상온까지 서서히 냉각시킵니다. 이제 석유 에터는 진짜로 석유에서 뽑아내서 증류에서 얻어낸 그 에터, 이서를 갖다 에터라고 발음하는 것 같은데 국내 말로는, 번역서 말로는 어쨌든 이 녀석을 통해서 냉각을 시키게 되면은 방금 전에 일반적인 다이에틸 에서에 녹아있던 아세트살리실산, 즉 아스피린이 석유 에터 속에서는 냉각이 되면은 하얗게 침전이 돼서 가루로 이제 밑바닥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때 아스피린은 되게 순수한 아스피린일 거예요. 그 녀석만을 따로 걸러서 얻어내면은 이제 정제가 끝나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현재는 냉각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냥 투명한 액체처럼 보이는데 이 안에 아스피린이 녹아 있습니다. 다이에틸 이서와 함께 녹아 있는 아스피린에다가 석유 에터를 넣어준 다음에 냉각을 차갑게 시키게 되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하얀 아스피린 가루 덩어리가 밑바닥에 가라앉게 되죠. 저거를 다시 가마 플라스크로 다시 어떻게 걸러서 거름종이로 걸러서 순수한 아스피린을 얻어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름종이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냥 아스피레이터 안 쓸 건가 봐요. 가마 플라스크 안 써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는요. 빠르게 걸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천히 걸러서 순수한 가루 형태의 아스피린만 얻어내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굳이 빠른 속도로 걸을 필요가 없으니까 차분하게 그냥 저렇게 거름종이를 뾰족하게 접어서 하얀 가루들이 침전되어 있는 저 석유 에터와 다이에틸 에터가 섞여져 있는 저 용액을 저렇게 거름종이에다가 부어줘서 지금 여러분 하얀 가루가 보이실 거예요. 화면에 저 녀석을 갖다가 나중에 어떻게 저렇게 걸러지고 난 다음에 거름종이가 그 석유 에터하고 다이에틸 에터하고 이 두 물질에서 적셔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오븐에다 집어넣고 또 말립니다. 말리게 되면 순수한 가루에 아스피린만을 깔끔하게 또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떨어지는 거 한번 보세요. 금방금방 이제 걸러지게 됩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긴 하지만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실험을 해보시면 인내력을 많이 요구하게 돼요. 성질 급한 친구들은 실험 못합니다.
마음이 급한 친구들은 아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안 떨어져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막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그런 힘든 과정을 겪어서 실제로 신약 같은 것들도 개발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참고 보는 걸 좀 이렇게 기르셔야 됩니다. 자, 그 얼추 다 걸러서 하얀 가루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아직 완전 완벽하게 마른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오븐에다 집어넣고 예, 한 10분 정도 말리게 되면 예, 그래도 웬만큼 말라져서 아스피린 가루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순수하게 완벽하게 정제가 끝난 아스피린은 몇 그램 정도가 합성됐는지를 거름종이와 함께 무게를 재면 되겠죠. 지금 보면 1.22g이라고 나왔는데요. 아까 전에 바로 이제 요 거름종이만의 무게를 또 한번 측정한 장면이 있었죠. 밑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자 순수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아이고 미안합니다. 왜 자꾸 내가 이러나? 자 아무것도 없는 거름종이 순수 거름종이만의 무게는 아이고 미안해요. 교수가 이걸 다룰 줄 몰라갖고 잠깐만 여러분 눈 베리겠다. 0.36g 순수한 요 거름종이만의 무게는 0.36g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서 기록을 하셔야 돼요. 교수가 말하고 있는 거 순수 그래요. 거름종이만의 무게는 0.36g. 그런데 할 거 다 하고 걸러주고 다 걸러주고 그 다음에 오븐에다 집어넣고 말려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무게를 쟀을 때는 1.22g. 그쵸? 예, 저울 흔들리지 않고 정확히 딱 1.22g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완벽하게 정제가 끝난 아스피린의 무게도 얼마인지를 계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수동률을 다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B 실험은 중요한 게 아니라 B 실험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번 실험, 그러니까 A번 실험에서 보면 사용한 살리실릭 애시드의 무게가 몇 g이다. 이건 그 실험 과정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살리실릭 애시드는 그러면 몇 몰인지가 계산이 될 거예요. 분자량은 여기 적혀져 있으니까 계산하시면 되고요. 사용한 아세틱 언하이드라이드가 부피가 얼마인지 그러면 이 녀석이 밀도가 얼마이기 때문에 분자량을 고려하면은 몇 몰의 아세트 언하이드라이드인지 아세트산 무슨 물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말로는요. 이 녀석이 몇 몰인지가 파악이 될 거예요. 분명 살리실릭 애시드보다는 아세틱 언하이드라이드 이 녀석이 아세트산 무수물이 훨씬 더 몰수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합성한 아스피린의 무게는 영상에서 봐준 그 영상 A번 영상 마지막에 그 거름종이하고 유리 접시의 무게를 먼저 측정한 다음에 그 무게값을 나중에 뷰너 깔때기 가마 플라스크에 걸려져 있는 걸르고 난 다음에 저기 그 거름종이 위에 아세트산 가루가 이게 뭐죠? 아스피린 가루가 얹어져 있는 상태에서 건조가서 나온 그 거름종이를 똑같은 유리 접시에다 올려다 놓고 무게를 쟀을 때 늘어난 그 무게값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야 할 값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아스피린의 수동량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실제로 살리실릭 애시드의 몰수만큼 이론적인 아스피린이 이 몰수만큼에 해당되는 몰수의 아스피린이 합성이 돼야 되는데 이제 수동량을 그램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아스피린의 분자량을 여러분들이 찾으셔가지고 이 살리실릭 애시드의 몰수가 곧 만들어질 아스피린의 몰수하고 동일하다라고 치고서 그 몰수 값에다가 아스피린의 몰질량을 곱하시면 이론적인 아스피린의 양이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3번의 무게,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얻은 아스피린의 무게 나누기, 그 다음에 4번의 그람수 곱하기 100을 하면 5번의 수동률을 계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교수가 미리 얘기하는데요. 자, 설명할게요. 자, 이거는 실험 A에 대해서 수동률입니다. 그쵸? 수동률 구하는 과정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는 뭘 하셔야 되냐면은 이 실험 결과는 실험 A와 B로 실험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쵸? 일단 1차적으로 요거는 실험 A에 관한 내용이고요. 실험 B에 정제된 아스피린에 대해서 정제된 아스피린의 질량이 몇 그램이 나왔는지는 여러분 마지막 영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 값이 바로 여기 실험을 통해서 얻은 정제된 아스피린의 무게. 정제된. 실험 B에서는 이거 할 필요 없고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없고 딱 요거 두 개만 딱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험 B에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실험 A에서의 수동률을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험 B에서의 수동률도 구하시라는 뜻이에요. 대신 이미 실험 A에서 얘하고 얘는 계산이 됐기 때문에 실험 B에서는 3번과 4번만 적고 5번을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구체적으로 교수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실험 5에 대해서 실험 5를 딱 정리할 때에는 실험 5, 실험 A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1번 값 계산하는 과정, 2번 계산하는 과정, 그 다음에 3번 계산하는 과정, 그 다음에 4번 계산하는 과정, 그 다음에 5번까지 계산하는 과정을 다 적으시고요. 보고서에 적을 때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거 다 적었으면 이제 B번 과정, 순수한 정제 결과로 나온 아스피린의 무게 3번을 정확히 적으신 다음에 몇 그램을 순수하게 정제해서 아스피린을 얻었다 적은 다음에 4번은 위에 요 4번 A에서 있는 4번하고 요거는 똑같은 값이에요. 같은 값을 그대로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A번에서 오는 값하고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5번 값에 이제 수동률 지금 이 3번 요 3번 값이 A번 값하고는 다른 거예요. 달라지니까 여기는 퍼센트 값도 수동률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험 5번은 A번 실험에 대해서 수동률 계산하고 B번 실험에 대해서 수동률 계산하시는 게 바로 목적이에요. 알아듣게 설명한 것 같은데 이거 이해 안 되면 지금 교수가 말했던 설명 영상 반복해서 들으면서 재확인해갖고 보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과제는 되게 간단하게 교수가 간단하게만 냈는데 실험 결과 상세하게 풀이 과정 서술해서 여러분 제대로 적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7번 생각해볼 문제, 여러분 그 실험 교재를 보면 생각해볼 문제가 있죠? 문항이 딱 두 문항밖에 없을 거예요. 맞잖아요? 그럼 이 두 개의 문항을 갖다가 확실하게 채워서 A4 용지 3장 분량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발 말씀을 드리는데 바탕체 있잖아요. 바탕 글씨체로 포인트 10포인트로 10포인트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발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교수가 지금 읽고 있는데 되게 힘들어요. 이거 자꾸 뭐 함초롱 바탕체 자꾸 이딴 거 써가지고 페이지 늘려보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니까. 이거 일일이 교수가 바탕체 또 고쳐가지고 또 레포트를 다시 본다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거 안 지킨 친구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요거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한 내 보고서 꼭 제출하시고요. 예, 온라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